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건설 중이던 방배 신일 해피트리라는 아파트 들어보셨죠? 주상복합공사 현장인데 지난 23년 작년 6월에 시공사 신일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멈춰서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멈춘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가구는 한 7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공사비는 계속 급등하고 있고 금리는 여전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것이 또 언제 터질지 그야말로 조마조마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건설사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건설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HNINC, 대창기업, 신일, 대우산업개발 이런 곳은 이미 23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24년 올해 들어서는 중원건설, 선원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 7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참 많은 곳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10위권 내의 건설사는 명단에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불안합니다. 상위 20개의 건설사의 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우발 채무 총액이 어마어마합니다. 30조 원에 이릅니다. 미수금도 어마어마한데요. 31조 4천억 원으로 지금 밝혀졌죠. 22년보다 미수금이 25% 더 증가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미수금이 이 정도면 곧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공능력평가 50대 건설사 중에 14곳은 부채 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모든 것을 빚으로만 해결해 오던 것이 이제는 폭탄이 되어서 곧 터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살아는 판을 걷고 있는데요. 폐업하는 건설사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23년 작년에는 건설사 폐업이 581건이었는데 24년 올해 들어서는 벌써 704건이나 되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5년에 625건이 최고였는데 그 이후에 최고의 폐업 건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유동성을 좀 공급해야 한다 이런 의견과 아니다 무분별하게 돈 빌려서 사업을 벌인 책임은 각자 회사에서 져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대다수의 여론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돈 벌 때는 자기들 배를 불리고 힘들어지면 나라에 손 벌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라는 의견이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자, 광주광역시에 올해 8월에 입주 예정인 곳이 은행에서 공사대금이 대출 불가가 나오면서 아직 골조공사도 못 끝낸 곳이 있습니다. 지난해 23년 6월에 입주를 한 경상남도 김해시 이안센트럴폴의 장유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입구에 가면 아직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커다랗게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가 걸려있죠. 대우산업개발을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현수막이 걸려있는 겁니다. 1년 동안이나 돈을 못 받은 50여 개의 하청업체는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최근 2년 동안 미분양이 증가했죠. 공사비는 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아직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건설업계가 피를 말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공능력 평가 200위권 이내에 중견건설사들은 줄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엄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버블이 시작되면서 그 버블의 책임의 한가운데는 지방의 소형 건설사는 책임이 좀 덜한 편이고요. 피해는 가장 크게 입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폭등을 주도한 것은 미시적 관점으로 보자면 대형 건설사나 몇몇 시행사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거시적으로 보자면 초저금리 시기에 무분별한 대출을 일삼고 이익을 챙긴 금융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땅값을 띄우고 고가의 분양물을 대출을 일으켜 분양을 받게 하고 또 그런 행위들이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써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은 언론도 책임이 좀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방의 소형 건설사들의 경우는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 불안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에 올라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충격을 줬는데 바로 통일그룹의 계열사인 선원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통일그룹은 우리가 알기로 현금이 많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증가하고 있죠. 23년 3월부터 9월까지는 미분양이 좀 줄어들다가 12월부터 지금까지는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물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올해 전국에서 1, 2월 사이에 새롭게 대출이 실행된 부동산 PF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단 7개 뿐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개발을 할 때 땅을 살 때 빌리는 그 브릿지론부터 공사에 들어갈 때 빌리는 부동산 PF까지 금융권에서 돈을 마구마구 빌려줬었습니다. 돈 빌려주고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도 받고 아주 별짓 다 합니다. 수수료를 받으려니까 사업성이 없는 땅마저도 돈을 빌려줘야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 부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금융권이 부실해지면 경제에 타격을 준다느니 어쩌네 하면서 또 공적 자금 투입해달라고 합니다. 왜 매번 이러는지, 왜 매번 국가는 이런 카르텔들에게 당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있는 시행사나 건설사의 경우는 자기들이 개발하려던 땅을 다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죠. 그 중에는 수도권의 알짜배기 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건설사는 아파트 용지의 수도권 땅을 다 내놨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이유는 땅을 확보할 때 빌렸던 브릿지론의 이자가 연 10%가 넘기 때문에 본공사로 들어갈 때 일으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내놓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할 수 없이 손절미하는 것이지만 이렇게라도 땅을 다시 내놓는 기업들은 그나마 양심이 좀 있는 기업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LH에서 공개 입찰로 내놓은 땅들을 아주 비싼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확보하고 있던 몇몇 시행사들이 땅값의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치르고 있는데, 이걸 못 내면 다시 LH에서 걷어들여서 시장에 다시 입찰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심 없는 시행사들은 그 땅을 사서 다시 안 내놓고 계속 중도금과 잔금을 못 내고 있죠. 이걸 LH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LH에서는 왜 이걸 가만두고 있을까요? 왜 가만두고 있을까요? 자, 이런 땅들을 제가 다시 공개 입찰로 내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21년, 22년 입찰 때 땅값을 LH에서 내놓은 가격에 7배, 8배를 주고 입찰을 따낸 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 동탄 뭐 이런 곳의 경우는 GTX 팔아서 분양가를 서울 마포보다도 더 비싸게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있지를 않나, 그것도 싸다고 앞으로 더 오르니까 지금은 싸다, 이렇게 바람 잡아서 분양을 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튼 중도금과 잔금을 안 내고 벌금을 내며 버티는 땅을 원리 원칙대로 다시 걷어들여서 내놓으면 땅값을 7배나 8배 안 주고 사들이는 시행사에서 그나마 분양가를 좀 더 낮춰서 분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그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분양가가 가장 크게 오르는 이유는 건축비 때문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니까 무조건 비싸게 분양받은 땅 때문에 이렇게 비싸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거의 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너무 리얼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좀 제가 리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니까 이런 것을 고쳐보겠다 라고 하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안 보입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국민에게 좋은 정치는 어떤 게 좋은 정치냐면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주거의 안정, 이것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더 우선시 되는 게 있을까요? 집을 살 수 없는 가격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놔서 청년들 결혼도 못하고 출산율 저하는 세계 1위입니다. 자, 아무튼 수도권 알짜 땅마저도 시장에 다시 내놓는 건설사들이 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아니라 부동산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은 을이라는 말씀, 구독 안 하시면 부자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발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